皆さんこんにちは。홍성호 일본 교실의 일본어教えてる홍성호도 모시마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호 일본어 교실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 홍성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일본어가 上手になるためにはどうすればいいのか? 자, 일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일본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다 일본어를 잘하고 싶죠. 이게 제일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목표, 자, 목표죠. 자,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표立て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 목표가 없으면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왜 자기가 공부를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목표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증이 나면은 그만둔다든지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표를 꼭 세워야 합니다. 제 경우는 초급 정도는 아마 집에서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공부하다가 도저히 한계를 느껴가지고 학원을 알아보다가 어느 학원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 학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 학원 원장 선생님이 너무너무 일본을 잘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 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일본어 진짜 잘하네. 나도 저 사람 같이 될 수 있을까? 자, 그때부터 제가 그 사람을 목표로 나도 저 사람 같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은 좀 무모하죠. 그 사람은 뭐 거의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초급 정도 된 제가 그 사람 같이 된다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 자체가 무모한 목표죠. 그렇지만 뭐 목표는 목표니까 그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만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목표는 달성한 것 같아요. 자, 무모한 목표이지만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목표를 일단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자, 공부를 할 때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죠. 기소라고 하는데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초 문법을 반복해서 듣기를 권해드립니다.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안 다니고 저 혼자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중급 정도 들어갔나 그런 상태에서 또 무모하게 회화반에 들어가고 했는데 그래도 뭐 열심히 기초를 외우고 장문하고 하다 보니까 따라갈 만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냐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일본어를 그러니까 회화도 할 수 있게 되고 나서 그때 기초가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회화를 할 때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틀린 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초 문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은 자기가 왜 틀리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회화를 하고 나서 그 기초문법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기초문법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에 가서도 제가 제 경험입니다만 일본에 가서도 떼모라우라든지 그리고 사익형 뒤에 떼체 뒤에 모라우가 붙는 사세떼 모라우,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문법에 대해 가지고 전혀 상식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떼크레루라든지 떼모라우의 차이점도 몰랐고 그리고 스르와 사세테 모라우에 대한 차이점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생활하면서 조금 일본 사람들과 회화를 하는 과정에 이해가 안 된다든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삼 기초 문법에 대한 중요성을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다시 일본어 문법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화도 점점 더 정확한 회화가 되고 일본 사람들과 말할 때도 틀리지 않으니까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일본어를 공부할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문법을 이해하시고 회화로 넘어간다든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어떠한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시드니에 살다 보니까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렸는데 체크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체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기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고 또 공부를 하면서는 기초 문법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화는 초중급 정도, 중급 정도 문법이 끝나면 바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부터 히어링을 하고 회화 공부도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회화반에 들어가서 회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니까 정신없죠. 하나도 모르니까. 몰라도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장문해가지고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좌충우돌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회화도 되게 되더라고요. 히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 학원에 그 원장님이 제가 워낙 열심히 일본어를 공부하니까 한날 그 학원에는 그 당시에 3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NHK 그 위성 방송 불법인데 그게 달려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NHK 방송도 보고 그랬는데 제가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그 원장님이 항상 일본어를 잘하려면요 그 히어링을 꼭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길래 저는 그 사람이 저한테 있어서는 신적인 존재였으니까 그 사람 말은 콩으로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콩으로 매주 쓴다니까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었으니까 그 사람 말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당장 히어링을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들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적시적시 들리지 않으면은 지루해하기 때문에 제 친구들은 다 거의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안 들리지만 꾸준히 앉아서 들었습니다.
다른 애들 보면 야 놀러 가자 학원에 가면 왜 차 마시러 간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놀러 가자 해도 저는 안 나가고 그 자리를 지켰죠. 그랬더니 단어를 외우면서 앉아 있었더니 하나씩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지나니까 조금 연결되고 6개월 되니까 좀 더 많이 연결되고 한 1년 지나니까 거의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물론 단어도 열심히 외웠죠. 인내가 중요하더라고요. 닌타이라고 하는데 이 닌타이가 중요합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언어 공부에 맞지가 않습니다. 꼭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포기도 하지 않고 하는데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인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닌타이 아주 중요하죠. 일본어 공부를 할 때 가져야 할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히어링이 되다 보니까 뒤에도 그러니까 상대방 하는 일본 사람이 하는 말도 들리고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만들어서 하고 했는데 또 하나의 벽에 부닥치게 되더라고요. 또 그 이유는 그거는 뭐냐 하니까 그 일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 회화 주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통된 주제가 일본 사람은 자기 나라에 생활했으니까 자기 나라에서 생활할 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겠죠. 한국 사람은 또 한국 사람 나름대로의 주제가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5분만 지나면은 그 회화가 끊기게 되더라고요. 뭐 당연한 건지도 모르죠. 그거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일본에서 생활하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젊은이들이니까 젊은 사람들끼리니까 제일 잘 통하는 게 여자 이야기고 술 이야기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걸로 또 가끔 가다가 뭐 스포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뭐 인생에 대한 자기가 이제 뭐 목표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회화를 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회화를 하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주제, 공통된 주제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텔레비전을 그러니까 유튜브, 요즘 유튜브 많이 보죠. 유튜브를 봐서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데서 들은 이야기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이끌어내서 그 사람들과 토론을 한다든지 뭐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 뭐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냐 물어봐가지고 같은 공통된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죠. 만약에 이제 그 일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 공통된 주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야기가 지겹지 않고 길게 이야기를 걸어갈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찾는 노력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회화가 된다면은 가끔 학습자들 중에 일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할 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찾아서 하시다 보면은 이야기할 거리도 많아지고 자꾸 회화 거리도 많이 생겨서 회화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일본어를 배우는 거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노력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노력할 필요가 없죠. 일본어를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슬럼프가 많이 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가 좀 더 늘어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슬럼프가 왔다고 해서 뭐 일본어를 그만둔다든지 하면은 그 시간만큼 투자한 시간만큼 손해입니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 포기했다가 또 한 몇 개월 지나면 또 다시 한번 해볼까 하고 또 학원 기웃기웃 하다가 또 다니다가 또 슬럼프가 또 그만두고 그런 것만 반복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오는 것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다 보면은 그 슬럼프가 언젠가는 자기 실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게 자기 실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슬럼프가 오면은 더 참고, 물론 포기하고 싶죠. 저도 사람인데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것밖에 없었는걸요. 일본어밖에 없었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공부도 잘했던 것도 아니고. 제 이야기인데 제가 일본어를 조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똑똑한 사람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똑똑하지 않은데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도 한 중간 정도, 대학교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대학 나왔고요. 영어도 못하고 제 장래를 앞을 생각했을 때 진짜 깜깜하더라고요. 그걸 일본어로 오사키 마쿠라라고 하는데 미라이가 미에나이카라 오사키 마쿠라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우연히 일본어를 만나게 되었고 일본어를 공부하게 됐는데 저한테 많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어를 찾게 된 것은. 그러고 나서부터는 뭐라고 할까,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할까, 장래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사키 마쿠라가 아니고 아가르쿠, 쇼라이가 아가르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뭐 크게 성공했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만 뭐랄까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까. 그 전에는 자신감도 없었고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뭘 해도 이렇게 힘이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일본어가 맞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잘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도 달라지고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만약 나는 머리가 안 좋다,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일본어를 해가지고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이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런 거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일본어라고 하는 것은 머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노력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근데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머리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수학은 진짜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수학은 수학적인 머리가 없으면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풀 수 있어도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뭐 정면 같은 거는 아예 그냥 생각도 못해요. 왜냐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친구들 보면 그 방법을 찾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수학적인 머리가 있는 겁니다. 저는 아예 수학적인 머리가 없고, 물론 뭐 공식을 가지고 푸는 건 어느 정도 풀 수, 애우는 거니까, 애우는 건 좀 자신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또 그렇고 또 재밌는 게 또 수학 잘한다고 또 언어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머리가 좋다고 해서 언어를 또 특별하게 이렇게 남들보다 잘한다 그런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어라는 외국어는 좀 공평한 과목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은 노력한 만큼 그 결실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수학 같은 것은 이미 출발선이 다릅니다. 머리 좋은 사람하고 그 수학적인 머리가 있는 사람하고 머리가 없는 사람. 물론 언어도 뭐랄까 그
언어적인 그 감각이라고 할까 이런 거 있는 사람 빠르긴 빠르죠. 그런 사람들이 빠르긴 빠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1시간 노력한다면 나는 2시간, 3시간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들이 먼저 도착해 있느냐고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좋다고 해서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그러한 면에서 일본어는 저는 희망을 주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겠죠. 영어도 언어 공부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부모 잘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언어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는 공평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평한 그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듣고 좋다가 아니라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 일본어 공부는 제가 그거는 개런티 해드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본어가 잘하게 되면은 책을 읽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본어 책을 읽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처음에는 좀 쉬운 책.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일본을 가르쳐준 일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책을 하나 추천해 주더라고요. SF라고 하는데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는 장르의 소설이 일본에는 있는데 단편입니다. 모리 신이치라고 하는 사람의 단편인데 그 사람 소설은 되게 해화체가 많고 그렇게 일본어가 어렵지 않습니다. 지겹지도 않고 짧으니까 그걸 하나 선택해가지고 처음에는 한 6개월 다 읽는데 6개월 걸리더라고요. 6개월 걸리는데 두 번째 읽을 때는 3개월, 세 번째 읽을 때는 1개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5일, 10일 이 정도로 점점 시간이 단축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므로 해서 그 안에 놓는 어휘라든지 단어들을 외우다 보니까 어휘력이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또 거기에 나오는 표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우다 보니까 문장력도 늘어나게 되고 다방면으로 그러니까 듣는 거, 말하는 거, 읽는 거 그런 걸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일본어를 또 잘하게 되고 또 일본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또 생활 자체가 저는 일본어라고 모든 주의가 다 일본어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환경은 일본어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은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한국에 있다고 해서 일본어를 말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실 것 같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찾으면 됩니다. 해화 동아리라든지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 찾아간다든지 또 일본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본다든지 또 학원에 가서 회화 교실 일본인 선생님하고 친구가 된다든지 돈을 써야죠. 투자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돈을 전혀 안 쓰고 일본어 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일본을 잘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쓰면서 투자를 하면서 어느 정도 얻으려고 해야지 전혀 안 쓰는 상태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친분을 가지면서 일본어를 연습하는 그러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두서없이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일본을 잘하기 위한 방법 처음에 목표를 세우고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자, 금방 끌다가 나 이 정도 했으니까 회화방 올라가야지 이런 사람이 있죠. 제가 그런 경우였는데
조금 돌아갔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빙 돌아갔죠. 해외 들어가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질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꾸준히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도 목표를 정했습니다. 잘하는 사람, 제일 잘하는 사람 목표를 잡아가지고 저 사람 꼭 이길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했더니 항상 그 사람 이기게 되더라고요. 또 그 사람 이기니까 또 왜 학원에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실력자들이 탁 오면은 다 이렇게 보고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우쭐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하나의 일본어를 공부하는데 하겜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하나의 그 일본어 공부하는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여학생들 이런 데서 이렇게 발언하고 멋있게 이야기하면 멋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또 공부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일본을 잘하기 위한 그걸 잘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뭔가 재미가 있어야 일본어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우쭐한 기분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가 잘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시선이 자기한테 집중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일본어를 공부 잘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원에 들어가서 발에 들어간다면은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내 저 사람 꼭 따라잡아야 되겠다라고 그러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초 중요하죠. 이야기가 좀 돌아왔는데 기초 제일 중요합니다. 확실히 해주시고 어느 정도 중급까지 문법이 끝나면은 히어링, 회화 같이 동시에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근데 하나 제가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다르겠지만 공부하는 목적도 다 다르고 하겠지만 너무 요즘 보니까 일본어 능력 시험에 매달리는 분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공부를 하시더라도 너무 그 시험 치기 위한 공부만 하시지 마시고 2급, 3급에 나오는 단어들, 문장들 다 회화를 할 때 필요한 문장들입니다. 그러니까 회화를 잘하기 위해서 물론 회화를 잘하게 되면은 그 공부를 하게 되면 시험도 잘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잘 치기 위한 거에 목적을 두지 말고 저는 회화에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험 1급, 2급 따봤자 그는 시험 찍는 기술과 성적표, 스펙만 남습니다. 회화는 전혀 못하죠. 그러니까 조금 공부를 할 때 종합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일본어도 자연히 잘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두서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본어를 잘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겠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것이 일본어를 잘하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사요나라.